10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순 전화 사기로 치부되곤 하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른바 조폭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강한 처벌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폭력에 준해 처벌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6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결합체로서 내부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국내에 조직원만 77명에 달하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3,000명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4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총책 박 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 씨 등 조직원 77명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징역 10개월까지 집행유예 없이 전부 실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돼서 더 이상 피해자를 발생하지 못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을 계획하는 예비 범죄자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 범죄단체나 수개에게나 적용되는 징역 20년의 실형. 대법원의 오늘 판단은 곤궁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는 취지로 유엔이 마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도입해 5년마다 계획안을 마련해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가 오늘 올해부터 실시할 3차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비판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날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온 배경과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주최 측인 법무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당 부분 지난번 인권위의 권고 보고서, 그 부분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했고요. 굉장히 허탈하죠. 열심히 적었는데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고. 유엔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 차원의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차 인권계획이 실시됐고 계획대로라면 2017년 올해 초 3차 계획이 실시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즉 공청회 참가자들의 비판은 현 문재인 정부가 아닌 사실상 인권정책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 등 전임 정부 관료들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3차 기본계획에서 법무부는 신체의 자유 같은 전통적 자유권은 물론 장애인과 이주민,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 권리, 나아가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룰 기업 인권을 별도의 사회권으로 분류하는 등 사회적 차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의 천막 등 용품을 강남구청 측이 3차례에 걸쳐 철거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시위대들이 강남구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강남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시위대에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욕설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다가 아니고 알 수 없다,
모른다라는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 보도보고 판단해 보시죠. 인터넷과 SNS에 최근 시위대에 욕설하는 강남구청 직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네? 뭐라고요? X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요? 지금 X라 그랬어요? 이후 시위대와 일군의 사람들 간의 격한 말다툼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문 열지 마세요. 나한테 욕했냐고? 여기가 왜? 문 열지 말라고요. 왜? 어디다가 소리야? 시위대와 고성을 주고받던 사람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날 강남구청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지난 10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논현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측이 지난 26일과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천막 등 시위용품을 강제 철거하자 27일 오후 강남구청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시위대는 신현희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고 시위용품을 철거한 담당 과를 찾아 들어가려다 고성과 몸싸움까지 오고 가는 충돌을 빚은 겁니다. 공무원 맞아? 정말 공무원이 아무리 시위대라도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막말을 했는지 영상에 나오는 강남구청 사무실을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구청 측은 일단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 집회하고 계셨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청 직원인지 묻자 난감해하며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분들 우리는 잘 모르는 분들인데. 네.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른다거나 말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후 담당과는 물론 총무, 홍보부서 등으로 신분 확인을 위한 이른바 수건 돌리기가 계속됐고 강남구청 측의 정리된 최종 답변은 욕한 사람이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아닌. 정확히 내가 저기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쉽게 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지금 그죠?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는 기사 해가지고 어느 하나 법인데 직원이다 아니다 요 부분만 말씀드릴 상황. 한편 고성과 몸싸움이 오간 사단이 벌어진 날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했다는 등의 글을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구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강남구청 예산에 대한 19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엔 낙태죄 폐지 청원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법적 쟁점,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청원 글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지난 9월 30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사한 유도약의 합법화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임신이 여성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네. 여성에만 죄를 묻는 현행 형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불법 낙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여성의 지적입니다. 네. 이 글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23만 2천여 명이 추천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공식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네.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다는 현행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형법 269조 제1항은 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0조는 의료인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의뢰를 하는 여성보다 실제로 해주는 의사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건데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지 않나요? 네,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모자보건법 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성폭력에 의해 임신된 경우, 또 근친상간의 경우 등에 한해서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낙태 이거 뭐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 뭐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 인공임신 중절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네. 조사 대상인 가임기 여성 970명 중에 20% 정도인 190명이 낙태 시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낙태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원하기만 하면은 어쨌든 사실상 다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실제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는 산부인과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낙태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메일이나 네. 블로그 주소를 게재한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이른바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또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불법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12주, 10주 등 일정 기한 내에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카톨릭 국가가 많은 남미에서는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아르헨티나에서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낙태 불가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낙태 이게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그리고 출산 이후 뭐 사회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 등 뭐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이 MBC 김재철 전 사장과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백종문 부사장 등 전현직 최고위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전산자료,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지난 2010년 3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 작성 시점은 임기가 남아있던 엄기영 당시 MBC 사장을 사실상 강제로 쫓아내고 김재철 사장이 온 직후입니다. MBC 정상화, 국정원 문건이 말하는 정상화는 김재철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과 편파 프로그램 퇴출, 이를 통한 MBC의 근본적 체질 개선,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PD수첩 등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MBC 프로그램과 기자, PD, 출연진 등을 쫓아내고 속가내고 무력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명색이 MBC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영방송사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정원의 지시를 받거나 손을 잡고 앞장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런 국정원 문건 내용을 보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전영배 전 실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종문 부사장의 경우 PD수첩 간판 PD였던 최승호 PD 등을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 가만둘 수 없어서 잘랐다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으로, 김재철 사장은 MBC 장악이 잘 안 돼 이른바 큰 집 들어가서 조인트 까였다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MBC 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 등이 자행한 행위는 단순히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뿌리채 뒤흔든 언론 파괴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승호 PD나 MBC 노조가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필 규정,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돌려놔야 할 것이 있으면 돌려놓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른 제 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지난달 출범한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개혁위는 수사의 개시, 진행, 구속영장 청구, 재청구 및 기소, 항소 또는 상고를 할 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엽니다. 변호사가 변협에 전문 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의 개정 여부와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가 오늘 국감에서 장병 인권 보장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군복무 중 사망자 유족과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2월 중 민간 변호사로 구성되는 국선변호사 신설 예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에 지역 거점별로 국선변호사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10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